많은 분들이 이 보톡스가 그냥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시술, 효과 좋은 시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이 잘 안 떠져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증상들을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많이 봐서 하지 말라고 아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피부과에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보톡스만 한 게 없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만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받고 있고 대중화가 되게 많이 돼 있는 시술이죠. 보톡스의 장점은 대중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저렴하다.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한 번 받으면 거의 한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이 되니까 1년에 한 2번만 받으셔도 유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더라도 그게 다 풀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오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막 맞으면 막 성형 괴물이 되고 그럴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막상 그렇진 않아요. 저도 보톡스는 계속 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그렇게 성형 괴물처럼 보이시진 않잖아요. 그만큼 보톡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자용으로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다. 보톡스는 보통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독소인데 쉽게 예를 들면 종이접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종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은 가운데 주름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 피부가 종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종이접기 자국이 남는 거고, 아니면은 이를 너무 다물면은 입 옆에 이렇게 할머니 주름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종이접기를 하려고 할 때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여라 하는 신호가 뇌에서 가는데 그 신호를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근육이 못 움직이게 되고 종이가 안 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접기를 못하게 막아주는 게 보톡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보톡스가 그냥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시술, 효과 좋은 시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사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톡스는 생각보다 섬세하게 주사를 놔야 돼요. 정확한 근육에 정확한 용량만큼 넣어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가성비 좋다고 해서 그냥 맞으면은 효과가 무조건 좋겠지, 부작용은 없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있는 부작용인데요,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어요. 눈이 처지는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 보톡스를 이마에 맞으면 눈이 주저앉아요. 이렇게 최근에 막 흑백요리사 보면은 그 윤 셰프님이시죠, 그분도 이렇게 안검하수가 좀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런 졸린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이 잘 안 떠져요 선생님 이러면서 오셔서 두통이 있으시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다 이 이마 힘으로 눈을 뜨는 분들이 이마가 안 움직여서 눈이 주저앉아서 눈을 뜰 때 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마 보톡스, 미간 보톡스 할 때 부작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눈 밑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은 웃을 때 이 눈이 안 웃어요. 우리가 웃을 때 이 눈 가주름은 좀 안 잡히더라도 어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눈 밑은 이 피부를 위로 올려주는 근육도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은 광대가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웃을 때 약간 입만 웃고 눈은 안 웃으니까 썩소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조인간 로봇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눈 밑 보톡스는 보톡스 말고 다른 시술을 보통 추천드리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호호주름이라고 하죠. 할머니들 여기 하면은 여기 잡히는 주름, 요 주름은 저는 정말 보톡스는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잘못 맞으면은 정말 어떤 증상까지 있냐면, 수저로 이렇게 뭔가를 먹을 때 입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국물이 새고, 물 마실 때도 물병을 제대로 이렇게 오므리지 못해서 여기 줄줄 흘리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증상이 심지어 거의 6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이런 증상들을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많이 봐서 하지 말라고 아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위들은 웬만하면은 추천 안 하고, 혹여나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눈 밑 주름이 너무 고민이에요, 여기 보톡스 맞고 싶어요 하시면 거기는 보톡스를 놓으면 안 되고요, 다른 걸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톡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사실 이거거든요. 내성. 왜겠어요? 이걸 돌려 말하면 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보톡스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 효과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내성이고, 이 내성을 조심하는 거고,
코로나 한번 걸리면 코로나 잘 감염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항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항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톡스를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도둑이 들었을 때 이 항체는 경찰의 역할을 해요. 한번 도둑을 맞은 집은 경비가 삼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이 보톡스를 도둑으로 인식을 해서 그 뒤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면 다 막아버려요. 보톡스는 평생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데 한 번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뒤에 맞는 보톡스가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성 사례는 되게 흔하게 있는데요. 어떨 때 또 내성이 잘 생기냐, 용량이 좀 많으면은 잘 생겨요. 도둑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은 경찰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보톡스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가 바디 보톡스예요. 얼굴보다도 이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데를 용량을 조금 많이 넣게 되면은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그 용량 이상으로 맞게 되면 내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를 조금 과하게 맞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턱 보톡스나 뭐 이마 미간 보톡스 이런 데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용량뿐만 아니라 이 간격도 되게 중요해요. 보톡스 간격이 너무 짧게 맞아버리면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도둑이 맨날 들어오는 집이야. 그러면은 경찰이 항시 대기를 하겠죠. 이러면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성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최소 간격은 저는 보통 한 4개월 이상. 근육의 힘이 다시 좀 잡히는 것 같은데 하실 때 그때 맞으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어떤 분들 보면은 좀 성격이 급하셔서 보톡스를 맞고 하루 이틀 됐는데 효과가 없다고 다시 오시네.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톡스 효과는 서서히 한 일주일에 걸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효과가 없다 하면 그때 오셔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이 급한 마음 때문에 내성이 한번 생겨버리면 나중에 또 효과를 못 보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를 함부로 맞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부작용도 알고 맞으셔야지 정말 가성비 좋고 효과 좋은 시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좋은 보톡스를 맞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실 잘 알고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보톡스를 잘 놓는 병원인지 알 수 있냐 하면은 보통 원장님이 한 10분 이상 넘어간다?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 그만큼 손이 자주 바뀌고 만약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놔주신 선생님이 경과를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원장님이 의도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경과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병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원장님들이 또 많으면 또 단점이 뭐냐, 신규 원장님들이 오실 수 있어요. 초보 원장님들도 결국에는 어디선가는 보톡스를 처음 놓게 되는데 그게 내가 되지 말란 법 없죠. 그런 걸 피하려면은 되도록이면 좀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들이 많은 소형 병원, 아니면은 원장님들 경력이 다 보일 수 있는 병원, 그런 데로 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10명 넘어가면은 그냥 공장병원이다, 거긴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지인분들 소개로 가는 그런 방법은 저는 좀 보통 추천해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지인이 없다 하시면은 인터넷에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굉장히 찐 후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후기들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보톡스도 누가 맞느냐에 따라 또 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맞아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톡스는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주름이 생기기 전에 혹은 생길락 말락 할 때, 한 30, 40대 분들 보통 효과를 많이 봐요.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막 10대 중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가끔 맞으러 오세요. 아예 그분들은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주름이 접히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정말 비추하고, 아예 또 7, 80대 어르신들 이런 분들 주름 이미 푹 파여 있는데 주름 보톡스 맞는다고 해서 주름이 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시술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주름이 생길락 말락한 한 30, 40대 이때가 제일 좋아요. 혹은 20대 한 후반 요쯤부터. 또 요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턱 보톡스가 효과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면으로 거울을 딱 봤을 때 턱이 이를 했는데 여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분들, 턱이 각진 분들이 있죠. 남성분들 특히 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 힘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가 불룩불룩 하는 분들 한번 맞아보세요. 얼굴이 진짜
진짜 갸름해져요. 이 턱 보톡스는 근육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효과를 많이 보세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턱 좀 크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저는 보톡스부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턱 보톡스가 단순하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습관을 개선하는, 대표적으로 이를 앙다무는 습관이라든지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미간 힘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보톡스 살짝만 맞으면 미간 주름이 생기는 거를 진작에 막을 수 있죠. 인상이 훨씬 유해 보여요. 그리고 이 보톡스가 피부과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 입문 시술로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톡스.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되게 좋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 뭔가 의심스럽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떨지. 특히나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이제 나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들, 이제 막 관리를,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동안이 되고 싶을 때 제일 무난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보톡스 시술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왜 제대로 알고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보톡스는 정말 잘 맞으면 최고의 시술이 될 수 있어요. 얼굴 라인도 교정을 해줄 수 있고 주름도 펴주고 이 험한 인상이 좀 유해지는, 인상도 바뀌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시술이든 무리한 기대나 잘못된 선택, 약간 조급함,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보톡스도 똑같습니다. 자신 얼굴에 맞는 계획을 잡으시고 충분히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신다면 보톡스 한 번 맞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보톡스가 정말 효과도 좋고 대신에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득과 실이 분명한데 이 득과 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보톡스가 뭔지 좀 알고 맞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톡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